예, 구로 의뢰 윤건영입니다. 경산호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위원장님께 이래저래 말씀을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취임 후에 한 1년 가까이 되는 일정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수행하셨는지. 그랬더니 첫 번째 PPT 보시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음 위원장님께서 언론 관련된 일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 관련된 분들을 만나시는 게 21건인데 노동계도 꽤 만나셨어요. 62건을 만나셨는데 언론 관련된 게 60억 건으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저 중에서는. 언론 인터뷰도 많은데요. 총 1년간 42건을 하셨어요. 월 평균 3.5회입니다. 어지간한 국회의원들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간담회, 오찬 간담회라든지 이런 건 15번인데 언론인들과는 오히려 19번으로 더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언론 인터뷰 많은 것 자체를 책망할 수 없습니다. 타박할 수도 없죠. 하지만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자기 정치한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위원장의 의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경산호위 위원장이 자기 정치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경산호위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그건 미리 제가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산호위라는 게 사회적 공론을 모아서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하러 갔구나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앞서 위원장께서는 한국노총과 대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에 첫 번째 있는 한국노총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이 계속 안 들어오면 지역 산별 조직화 하겠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십니다. 이게 언제 하셨냐? 한국노총 탈퇴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원장께서. 한국노총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시면 저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요. 만약에 한국노총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경산호위 탈퇴하고 한 달이나 지나서 위원장을 만납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럴 일이 아니죠. 저는 오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진실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지적들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대라고 욕을 합니다. 민주노총의 이중대가 아니라 정권의 이중대, 누구의 이중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노총이 과연 경산호위의 파트너로 들어오고 싶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진위가 왜곡됐다거나 해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저는 사과보다는 예 아니요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고 나중에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길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 질의 시간이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예. 저는 사실관계하게 같았습니다. 대화를 하고 기본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PPT 봐주십시오. 한국노총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더 악랄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민주노총의 기획 총파업이고 민주노총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친북 용인은 용납될 수 없다.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법치와 노동개혁의 이중구조 개선 문제는 분명히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경산호위에 안 들어오죠.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이거는 민주노총이 원인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을 설득해서 경산호위를 견인해야 될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적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 PPT 봐주세요. 위원장께서 관심을 두는 곳은 다른 곳이더라고요. 국민노조 분들은 초청 행사가 있으면 막 가셨어요. 이런 행사에 막 가십니다. 위원장께서. 그런데 민주노총 행사는 한 번도 안 가세요. 오히려 국민노조 행사를 한국노총 행사보다 더 많이 가세요. 이게 바로 저는 편향이라는 겁니다. 경산호위 위원장은 편향적이면 안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생각이 편향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개인의 생각은 자유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국가 예산으로 업무를 보는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는 그 행위가 편향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짚어왔던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단히 편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편향들 때문에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한 원인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경사노위 위원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곳만 간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하셨던 말들입니다. 이재명의 문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 아닐까요? 제가 그나마 좀 이렇게 공공의 자리에서 옮길 수 있는 만한 부분만 제가 따왔습니다. 이보다 더 독하고 악랄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가지고 왔거든요. 경사노위 위원장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게 본인의 자유일 수는 있겠지만 경사노위 활동에 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경사노위 활동에 도움이 됩니까?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동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게 무슨 경사노위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활동들이 경사노위 활동에 저해가 되고 있고 지금 경사노위가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운동권 출신들 뭐 청와대까지 다 먹었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안 된 게 잘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경사노위 위원장께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이 색안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위원장의 의지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공인된 자리로 투영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졌을 때는 경사노위 활동에 제한이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한국노총이나 여러 노조 현장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길을 비켜주시는 게 경사노위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 생각이 다릅니다.